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은 기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었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실패한 걸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완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요. 보통 교육 끝나면 만족도 점수 취합하고 결과 보고서 쓰는 걸로 끝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오늘 사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교육을 기획한 컨설턴트가 1회차 교육이 끝나자마자 강사랑 머리를 맞대고 뭘, 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궁금해요. 그 작은 차이가 대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럼 먼저 그 가능성과 아쉬움이 공존했던 1회차 교육 현장으로 들어가 보고요. 그 후에 컨설턴트와 강사의 결정적인 대화,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2회차 교육까지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1회차 교육의 밑그림부터 그려보죠. 여러 부서의 서비스 담당 직원들이 모인 교육이었는데 이게 단순히 고객 응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여기 모인 분들이 뭐 기계술이나 기술 상담처럼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이미 전문가들이었어요. 아, 전문성은 이미 갖춰진 분들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초점은 다른 데 있었어요. 첫째는 부서반의 그 보이지 않는 벽 있잖아요. 그걸 허물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거. 네네. 그리고 둘째는 끊임없는 고객 클레임 처리로 소진된 직원들의 감정을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힐링이었죠. 아, 소통과 힐링. 그게 핵심이었군요. 네. 그래서 교육 모듈도 부서별 정보 공유, 업무 효율화,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됐고요. 그중에서도 핵심 활동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각 부서가 하는 일을 커다란 전지에 직접 그려서 발표하게 한 거요. 아, 네. 그 활동이요. 평소와는 서로 무슨 일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아, 저 부서는 저런 고충이 있구나 하고 참으로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네, 바로 그 활동이 1회차 교육의 가장 큰 성과였어요. 처음엔 부서 상관없이 막 섞고 앉혔는데 오히려 자기 부서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니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보통은 섞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동료들이 옆에 있으니 더 솔직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정말 순조로워 보였어요. 그러게요. 서로의 일을 이해하는 계기도 됐고 분위기도 좋았고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성공적인 교육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바로 그 핵심 활동, 업무 프로세스 정리가 예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아, 다들 자기 부서 일을 설명하려니 할 말도 많고 그걸 또 그림으로 옮기려니 열정이 막 넘쳤던 거죠. 열정이 과했군요. 네, 계획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면서 뒤에 예정된 활동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군요. 맞아요. 결국 원래 계획했던 활동 몇 개는 아예 시도도 못하고 그냥 건너뛰어야 했어요. 어떤 활동들이었나요? 가장 타격이 컸던 건 마지막 회복 탄력성 모듈이었죠. 이게 감정 회복을 다루는 세션이라 충분한 시간과 몰입이 필요한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강사도 교육생도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강사님이 클레임 상황 역할극을 하려고 전지까지 따로 준비해뒀는데 결국 시간이 없어서 언급만 하고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힐링이라는 중요한 목적 하나가 거의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끝난 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내용은 좋았지만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아쉽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물론 부서 간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실패한 교육은 아니었죠. 점수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기획자랑 강사는 알았던 거예요. 이건 절반의 성공이다. 핵심 메시지 하나를 놓쳤다는 걸요. 대부분은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보고서 쓰고 마무리하잖아요. 점수도 괜찮았고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1회차 교육이 끝나자마자 컨설턴트와 강사가 바로 디브리핑 미팅을 가졌어요. 바로요. 네, 그냥 시간이 부족했네요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의 구조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했죠.
와, 그 대화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나요? 이게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네, 기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논의가 오갔어요. 컨설턴트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활동이 뭐였죠?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 정리 활동이었겠죠? 맞아요. 그러자 컨설턴트가 그 활동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방식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그 활동이 1회차 교육의 가장 큰 성과를 낸 핵심 활동 아니었나요? 부서 간의 이해를 높여준 바로 그 활동이요. 그렇죠. 그걸 줄이자는 건 좀 위험한 발상 같은데요. 바로 그게 딜레마였죠. 강사도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이걸 줄이면 교육의 핵심 목적이 흔들립니다. 서로의 일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데요. 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강사나 기획자는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핵심 활동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좋은 반응을 얻었던 성공 방정식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컨설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업무 도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1회차에서 이미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니 2회차에서는 발표 시간을 줄이고 핵심만 요약하는 방식으로 바꿔도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설득한 거죠. 아, 목표의 본질을 다시 짚어준 거군요. 이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맞아요. 의미 있는 생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단순히 시간을 맞추기 위해 내용을 자르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진짜 목표인 소통과 감정 회복에 더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덜어낸 거죠. 그 결정이 2회차 교육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렇게 재설계된 2회차 교육은 어땠나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요? 공교롭게도 1회차보다 사원 대리급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인지 시작부터 분위기가 훨씬 밝고 활기찼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강사도 대놓고 지난 회차보다 오늘 분위기가 훨씬 좋은데요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누가 농담을 던지면 다 같이 웃음이 터지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출발했죠. 잠깐만요. 그럼 2회차의 성공이 단순히 참가자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개선의 효과를 너무 부풀려서 보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순 없죠. 좋은 분위기가 시너지를 낸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시간 확보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활동들에서 증명됩니다. 아, 1회차에서는 시도조차 못했던 활동에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깊이 몰입하는 모습은 단순히 분위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확보된 시간으로 1회차에서는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군요. 그게 뭐였나요? 대표적인 게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였어요. 빗속의 사람이요? 네, 각자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림을 통해 비유적으로 알아보는 심리활동이었죠. 강사가 많은 만형의 그림을 보면서 비는 얼마나 세게 내리나요? 이 사람은 지금 우산을 쓰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유도했어요. 그런 심리검사 같은 건 좀 어색해하거나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특히 직급 높은 분들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록을 보면 오전 내내 졸고 있던 한 차장님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시작하자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자기 그림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내 졸던 분이 그림 그리니까 갑자기 활기가 넘쳤다고요? 네, 사람은 역시 딱딱한 이론보다 직접 참여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와, 정말 그러네요. 이 그림 검사가 왜 효과적이냐면요. 정답이 없는 그림을 통해 자기 방어 없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특히 고객 응대에서 감정적 방어 기제가 강한 직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부드러운 접근법인 셈이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이런 섬세한 활동이 가능해진 거고 그게 심리적 여유로 이어진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심리적 여유로 이어졌다.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그 외에 또 다른 변화도 있었나요? 네, 더 구체적인 스킬을 연습할 시간까지 생겼어요. 예를 들어 고객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화법 같은 거요. 아, 화법 연습이요? 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혹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해주시겠습니까? 같은 문장들을 다 같이 소리내어 연습해 볼 수 있었죠. 1회차의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확실히 일의 차원은 교육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론 설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체득하는 시간까지 확보된 거니까요. 그쵸. 물론 모든 교육생이 100% 몰입했던 건 아니에요.
고객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일부 직원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교육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다수 직원들, 특히 주니어급 직원들의 몰입도는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이에요. 강사를 바라보는 눈빛, 고개를 끄덕이는 빈도,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대미를 장식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1회차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강사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말이죠. 네, 강사가 준비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었는데요. 번아웃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된 20년차 베테랑 간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20년차 베테랑이요? 네, 상담의 일환으로 자기 근무 모습을 녹화한 영상을 보게 됐다고 해요. 자기 근무 영상을요? 왠지 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담사는 간호사에게 영상을 보면서 가장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라고 주문했어요. 그런데 1시간짜리 영상을 다 본 간호사가 뜻밖의 장면을 가리키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지쳐있는 자신이 아니라 진료실 구석에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있던 한 어린 암 환자를 보면서 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라며 울더라는 거죠. 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는 자기 자신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먹먹해지는 이야기네요. 강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힘든 순간에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듯 저 고객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아버지입니다. 이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을 때 교육장의 모든 교육생이 숨죽이고 몰입했다고 해요. 와, 한 명도 빠짐없이 강사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과 위로를 얻었죠. 1회차 교육에서 놓쳤던 바로 그 힐링의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결국 1회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감하게 수정한 덕분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놀라는 건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나눴는데도 2회차 교육은 예정보다 20분이나 일찍 아주 여유롭게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일찍 끝났다고요? 네, 당연히 교육 만족도 점수도 5점 만점을 평균 0.2점 더 높게 나왔고요. 0.2점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교육 경험의 질적인 차이를 생각하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단순히 개선은 중요하다는 뻔한 교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뺄셈의 용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뺄셈의 용기요? 네, 모두가 더 많은 걸 추가하고 싶어 할 때 이들은 교육의 진짜 목표를 위해 과감히 덜어내는 선택을 했잖아요. 정확합니다. 의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기획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에게 그냥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 과정에 깊이 참여하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통해 함께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십.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네. 1회차 교육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다음 교육을 위한 가장 귀중한 데이터, 즉 반면교사로 삼은 지혜가 빛을 발한 순간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일에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으면 합니다. 혹시 당신의 프로젝트에서 목표를 흐리게 만드는 좋아 보이는 활동은 없으신가요?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바로 그 활동이요. 어쩌면 그걸 과감히 덜어냈을 때 비로소 당신의 2회차를 완성할 결정적인 시간과 기회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